하여튼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프린트로 한번 정리 다시 할 겁니다. 전기가 생성될 때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그쵸?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원래 플러스 2만큼 핵 전하가 있으면 전자가 2개 있어요. 마이너스 2개. 그러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인 게 2개가 더해지면 0 되잖아요. 처음에는 중성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원자가 있을 때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근데 전자가 떨어지거나 붙거나 이러는 거야. 원자 핵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전자를 잃으면은 양전하를 띠고,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왜냐면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많아졌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겁니다. 얻으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켰을 때 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요. 마찰을 시키면. 그래서 전자를 만약에 잃으면 플러스가 더 많거든요. 원래 숫자가 똑같았었는데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플러스가 많아.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면 대전된다라고 하고, 그런 현상 자체는 대전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띠는 물체는 대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털가죽과 빨대를 이제 마찰을 시키면, 지금 털가죽에서 전자가 빨대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쵸? 하고 나면 어떻게 돼? 털가죽은 플러스가 많잖아.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빨대에는 전자가 더 많죠. 그쵸?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고, 플러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마찰하고 나면 서로 둘은 뭐 하겠어요?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마찰, 전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마찰 전기에 의해서 생기는 애들,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털가죽 같은 거야. 머리카락이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 빗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있으니까. 겨울철에 스웨터 벗을 때 찌지직 소리 나는데, 그거는 사실은 한쪽에 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찌릿찌릿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마찰전기가 생기거나 이유기 때문에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이 맞고요. 먼지떨이에 먼지가 달라붙는다. 먼지떨이가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거든. 그러면 먼지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제거가 되고, 비닐랩 잘 달라붙는 것도 이게 비닐랩을 뜯는 순간 사실 마찰이 일어나면서 비닐랩이 정전기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잘 달라붙는 겁니다.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다른 전하는 서로 이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인력이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같은 전하는 밀어내니까 청력이고, 그쵸? 아시죠? 자, 이렇게 좀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옆에 대전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 대전열. 대전열은 털가죽이 플러스가 제일 잘 된다는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뭐 외워야 돼. 중간에는 다 모르도 뭐 전부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털가죽이 플러스가 제일 잘 되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제일 잘 된다. 근데 마이너스가 제일 잘 된다라는 거는 전자를 얻기 쉽다라는 거고요. 전자를 잃기 쉬운 게 털가죽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리막대를 털가죽이랑 마찰을 시키면 털가죽이 플러스 되고 유리가 마이너스가 돼. 유리는 마이너스로 될 텐데 유리를 명주랑 마찰을 시켜. 명주가 더 마이너스가 잘 되는 애죠. 명주가 유리 거를 전자를 뺏어가. 명주가 마이너스가 되고 유리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경우에는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플러스 될 때도 있는 거야. 알겠죠? 이게 전자를 뺏고 잃는 그런
그 힘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게 생깁니다. 인력하고 청력은 이제 알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핵심 체크.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겠죠? 마찰 전기라고 한다. 자,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켰을 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래서 뭐뭐란 전기를 띠는 현상이고, 그래서 대전이란. 그 다음에 대전체겠죠. 대전체는 전기를 띠는 물체를 말하는 거고, 무엇이란 전기를 띈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근데 이게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전기를 띈 물체 사이에 서로 다른 전하면은 인력.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류면은 어떻게? 이거는 4번은 미안해요. 인력이 맞죠? 다른 종류면 인력, 같은 종류면 청력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자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 증성이다. 맞고요.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전자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많잖아. X.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림 보시면 마이너스가 1로 간다라 써있지, 그치? 그러면은 플라스틱 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털가죽이 전자가 모자라지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이렇게 쓰시고. 자, 지금 전기력 종류 물어봤는데 서로 밀어내니까 이거 뭐예요? 청력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밑에 답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유도입니다.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는 처음에 얘가 전기를 띠지 않아야 돼. 금속에. 그런데 대전체를 가까이 해요. 대전체는 플러스가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죠. 근데 금속의 특징은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요런 애들을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 맨 처음에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지 멋대로 돌아다녀요. 전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대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도 대충 두 개. 두 개. 비슷하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얘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밀어내죠. 그러니까 전자만 생각하셔야 돼.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플러스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를 이렇게 밀어내니까 여기 전자가 많잖아. 마이너스 전화가 되는 거고. 여기 좀 부족하잖아요. 그쵸? 사실 이게 하나도 없지는 않아요. 원래는. 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긴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유도가 된 거지. 이 상태가. 이게 이제 정전기가 유도가 된 거야. 근데 정전기가 유도가 됐을 때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운 곳은 뭘로 대전이 되고 있죠? 플러스로 대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랑 다른 전하가 되고, 대전체랑 먼 쪽은 얘랑 같은 전하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이제 만약에 플러스가 온다. 플러스 대전체가 온다. 그럼 저쪽에 있는 전자도 어떻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전자가 이쪽에 모이고,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랑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가 되죠. 그래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 자,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어째요?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아셔야, 이 문장대로 이렇게 보기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자, 번개가 친다던가. 번개가 칠 때는 사실 뾰족한데 번개가 치는데, 구름에 전자들이 많이 있어. 근데 여기에 요 뾰족한 곳에 전자를 이렇게 밀어내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대전이 돼.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당기겠죠? 그럼 전자가 한꺼번에 꽝꽝꽝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래서 이것도 정전기 유도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먼지가 들어가서 정전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달라붙어요. 그것도 정전기 유도이고, 터치스크린이라고 이제 뭐 이런 거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을 가져가잖아? 그러면은 손가락이 요쪽으로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손이 오고 있구나, 이거를 이 스크린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손가락 화면에 되면. 자, 그 다음에 옆에는 뭐 볼 게 있나? 자유전자 얘기 나와 있고. 근데 이게 전자들이 왔다 갔다는 해도 전체 전하량은 전자가 사라지는 게 아닌 이상 전하량은 어때야 되냐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전하량은 일정해야 됩니다. 금속이 아닌 물체도 정전기 유도가 나타나는데 조금 다른데, 이제 금속에서는 전자가 진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금속이 아닌 애들은 그냥 이 배열만 한쪽으로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덩어리로 있는데, 요거 너무 질서 있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렇게 있다가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마이너스를 띈 애들이 다 여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유전분극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종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종이도 플라스틱자 같은 거 문질러 가지고 붙이면 붙어요. 종이는 금속은 아니잖아. 그래서 물이라던가 아니면 종이라던가 요런 애들도 정전기 유도 나타난다는 거.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란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이 전하를 띠는 현상인데, 그쵸, 정전기 유도.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의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대전체와, 금속이랑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로 유도가 되는 거고요. 대전체와 먼 쪽이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 이동하는 거 맞고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아니죠.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로 유도돼야 되겠죠.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과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생깁니다. 인력. 왜냐하면 가까운 쪽이 서로 다른 전하니까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겨. 그쵸? 그래서 저번에 이제 뭐 캔 같은 거 보여줬죠. 그쵸? 여기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 캔이 막 굴러와요. 그런 거는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쪽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했겠어요? B쪽. 그쵸, B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니까 B는 마이너스, A는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는 전자가 여기로 이렇게 끌려갔겠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될 거다. 자, 옆에 답 있죠? 혹시 답 틀린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검전기라는 걸 만들 수가 있고,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대전된 상태를 확인하는 기구고요. 자, 뭐
봐봐요. 그래서 원래 대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 밑에 금속 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쳐져 있어. 금속 박이. 중성일 때는. 근데 플러스인 걸 가져가니까 여기서 전자가 어떻게 위로 끌려가겠죠? 근데 여기 지금 전자가 여기 4개 그리면 마이너스 4개 그리면 밑에도 플러스 4개 그려야 되는데 얘도 플러스로 되고 얘도 플러스로 되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벌어지는 거야. 금속 박이 벌어지면은 요 물체가 이게 대전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플러스가 오건 마이너스가 오건 둘 다 항상 벌어져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왔을 때는 전자들이 여기 금속 판에 있는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금속 박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들끼리도 어떻게 돼? 밀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오건 마이너스가 오건 둘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금속 판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로 대전된다. 왜냐면 가까우니까 대전체랑. 금속 박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대전된다. 그래서 그냥 벌어지는 것만 보면은 이 물체가 대전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대전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근데 벌어지는 정도로 봐서 조금 벌어지면은 이 전하량이 적은 거고요. 만약에 얘가 많이 벌어지면 전하량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금 특수하게 만든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검전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켜 놓고, 근데 이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켜 놓는 방법은 요런 방법이야. 플러스를 가까이 해. 원래는 밑에서부터 전자들이 이렇게 쏠려 와 있겠지. 여기서 손가락을 대는 거를 하나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 내 손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아래가 플러스니까 아래가 다시 오므라들어. 전자가 와가지고 중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둘 다 떼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와에서 온 전자들 때문에 이 검전기 전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벌어져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여기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무튼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만약에 뭐가 왔는데 만약에 더 벌어졌다. 더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현재 마이너스 때문에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더 벌어지려면 얘가 더 마이너스가 돼야지. 맞아요? 더 마이너스가 되려면 전자들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 내려와야지. 전자가 내려오려면 요 대전체는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애야.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더 벌어진다. 그러면 얘 마이너스야. 근데 이게 거꾸로 플러스인데 더 벌어진다. 그러면 얘 플러스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따지시면 되는데, 지금은 요것만 할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가 이게 오므라들었다 치자. 오므라들었다. 근데 왜 오므라들었냐면 마이너스 때문에 벌어졌는데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므라들죠. 중성이 돼서. 왜 그럼 전자가 위로 올라가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그쵸?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오므라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 특수한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전 여부도 알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대전됐는지 플러스로 대전됐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아무튼 전자가 어디로 가냐 요거만 잘 고민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단계별 핵심 체크. 검전기란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상태를 알아보는 기구이고요. 검정기의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판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로 대전되고요. 금속박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검정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금속판은 플러스로 대전된다. 아니지? 대전체랑 가까운 곳은 대전체랑 어떤 전하? 서로 다른 전하가 되니까, 그쵸?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검정기의 금속박이 많이 벌어진다. 맞죠?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이게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 잘 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래. 근데 플러스로 대전된 애를 가져갔대.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얘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벌어지는 거야? 중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므라드는 거죠. 이 그림 그리는데 한 10초밖에 안 걸려. 그림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와. 그러면 전자가 위로 올라가겠네. 그러면은 중성이 되니까 오므라드는 거죠. 맞아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할 때 금속판과 박이 띄는 전하 종류와 금속박의 변화에 대해 쓰시오.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얘가 잡아당기니까.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하. 근데 금속박에는 전자가 모자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하, 그쵸? 서로 플러스니까 벌어진다 쓰면 되죠. 금속박의 변화는 벌어진다. 벌어진다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에, 그러니까 잘 들어. 이미 검정기가 마이너스래. 근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여서 벌어졌는데 이 애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이 더 어떻게 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지. 전자의 이동 방향은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금속박의 변화는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라고 써야 돼? 더 벌어진다라고 써야 돼. 알겠어요? 이거 일부러 또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른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일부러 복습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정전기를 해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 자, 전류와 전압 펴주시고. 정전기는 이렇게 흐르는 전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멈춰있는 전기고, 전기가 흘러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전류가 흐른다 이런 말을 하죠. 전류. 전하의 흐름을 전류다라고 합니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근데 실제로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가 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고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갑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전자. 전류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전류.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닫힌 회로라고 하고, 어디 뭐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열린 회로라고, 열린 회로.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닫힌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류의 흐름에 따른 전자의 이동.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게 지금 도선이거든요. 이 도선. 이 도선 안을 말하는 거. 도선 안에. 도선 안에 그 구리선 같은 게 있잖아. 근데 그 안에 자유로운 전자들이 마찬가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유전자가. 근데 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걸어뒀죠? 건전지 같은 거 이용해서. 그러면은 전자가 마이너스성을 띠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극 쪽으로 막 끌려서 가요. 한쪽 방향으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근데 전류는 어떻다고? 전류는 반대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가는 거예요. 전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개념인데, 전류의 세기를 말할 때는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야. 그렇게 정의를 내려. 그러니까 하여튼 양적 개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얼마나 많이 흘러가느냐. 근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길이 두 갈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율로도 가고 율로도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만 있으면 전류에는 변화가 없는 거고, 길이 여러 갈래가 나오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은 전체 전류는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어떤 전하의 양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양을 의미한다. 단위는 암페어 단위 쓰고, 미리암페어는 이제 1000mA가 1A가 됩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1A는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갈 때의 전류인데, 괜히 썼네. 전자 한 개는 기본 전하량이 있어요. 그거를 곱하잖아. 그러면 이제 전하량이 1쿨롱이 돼. 1쿨롱. 1초 동안에 1쿨롱이 지나가면 1A라고 해요. 쿨롱이 뭐예요? 이 전하의 양의 단위야. 전하량 단위야. 전하량 단위. 하여튼 1초에 1쿨롱 지나가면은 1A. 근데 만약에 2쿨롱 지나간다. 2배 많이 지나간다. 그럼 몇 암페어야? 2A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은 전하량 높아지는 거예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요. 단위로는 암페어나 미리암페어 쓸 거고, 전류는 어느 극?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거고,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있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이 아니고 무질서하게 움직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거 맞아. 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흐를 때는. 1A는 1000mA예요. 그림 A와 B의 각각의 전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 중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마이너스 극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A는 뭐예요? A는 전자죠. 그쵸?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전류겠죠? 전자와 전류 방향 반대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류에 대해서 배웠고, 전류는 1초 동안 도선 단면을 흐르는 전하의 양이고,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자를 밀어주는 힘 같은 거야. 그래서 전압은 이제 약자로 V라고 쓸 거고, 단위도 볼트라고 쓸 거야. V로.
근데 이제 전류는 우리가 약자를 뭘 쓸 거냐면 I를 쓸 거야, I. 그리고 요거 단위는 암페어죠. 자, 물의 흐름과 비교를 하면은 좀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물의 흐름과 비교하는 건데, 펌프는 전지랑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물을 끌어올려서 물의 높이 차이가 발생해야지 흐르는 거야. 물의 높이가 똑같으면 흐르겠어, 물이? 안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펌프가 물의 높이 차를 유발시키는 거야. 높이 차를. 근데 전기 회로에서는 이제 전압이 그런 역할이에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수도관이랑 도선이랑 비슷한 거고, 밸브랑 스위치, 물레방아랑 전구. 특히 이제 물의 높이 차를 전압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물의 높이 차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수압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물의 높이 차는 전압에 해당한다. 이런 거는 뭐 모르는 친구 있나? 만약 전구는 왜 켜지냐면, 전구는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백열 전구 말하는 거죠. 옛날 전구, 지금 이제 LED 전구 말고. 전류가 와서 요 되게 얇은 필라멘트를 지날 때 원자랑 막 충돌을 해요. 전자가. 그러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빛이 나. 그래서 이제 전자들이 필라멘트에서 이동을 방해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원자 핵과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뜨거워지면서 빛이 나는 게 전구고. 자, 그 다음에 전류계와 전압계. 저번에 잠깐 조금 설명했는데, 이게 전류계는 마이너스 단자가 보통 이렇게 3개 내지 2개 있습니다. 플러스 단자가 하나 있고, 플러스 단자는 건전지에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이 3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단자 연결된 데를 보면 500mA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 전류 최대값에 보면은 500, 50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서 최대값이 500인 거를 따라가셔서 읽으셔야 돼. 이게 100mA야 지금. 응? 이거 할 수 있죠? 5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500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암페어 단위로 바꾸면 0.1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0.1A. 이게 나중에 오음의 법칙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할 때는 암페어 단위로 해야 돼서 0.1A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잘 봐라. 이 회로를 흐르는 전하의 양을 측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야지 돼요. 직렬로. 어떤 회로가 있는데, 만약에 뭐 병렬로 연결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의 양을 측정해야 되거든. 다른 길로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줄 하나 이제 중간에 끊어가지고 여기다가 전류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직렬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그 다음에 전류의 양을 모를 때 이 3개 중에 뭐에 연결할까 고민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500에다가 처음에 연결하는, 5에다 처음 연결하는 거, 5에다. 5A가 더 큰 건지 아시죠? 이게 0.5A고 얘가 0.05A니까. 왜냐면 만약에 뭐 0.05에다 연결했는데 만약에 5A가 흐르는 애였어. 그러면 원래 최대값보다 100배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거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애는 최대값이 제일 큰 애에 먼저 연결하고, 근데 너무 조금 이렇게 돌아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단계를 낮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를 플러스에 연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연결했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그럼 요 눈금이 어디로 가냐면 요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잘못 연결하면 원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전압계도 마이너스 단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15V에 연결되어 있으면 15에서 이렇게 따라가셔가지고 아 이게 10V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됩니다. 요 길을 하나 더 내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왜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전위차와 여기서 나오는 전위차를 차이를 측정하는 거거든. 이게 양단 간에 측정하는 거여서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압의 크기를 잘 모를 때는 큰 값부터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되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연결해야 돼요. 밑에 써있네. 공통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쪽에,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한다. 측정값을 예상할 수 없을 경우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값에 그 단자에 먼저 연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하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50mA에 연결해 놓은 거라면 50에서부터 따라가 가지고 10mA가 측정값이 되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아실까? 500mA에 연결했는데 이렇게 되면 쭉 따라가시면 아 100mA 흐르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집게를 5에다 연결했는데 만약에 요 눈금이면 쭉 따라가서 아 1A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전압계도 똑같아요. 3V 연결했는데 요거다. 그럼 2V. 15V 연결했는데 얘다. 10V. 30V 연결했는데 얘다. 그럼 20V. 됐지요? 그 다음에 뭐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핵심 단어 키우기.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은 전압이죠. 전압에 다니는 V, 볼트 단위, 모모란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구,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해야 된다.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구는 전압계. 회로에 병렬 연결한다. 자, 전류계와 전압계는 전기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류계만 그런 거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되죠. 전압계 플러스 단자는 전지 플러스 극쪽에,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한다 맞죠. 측정값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전류계는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값이 큰 측정 범위가 큰 단자에 연결해야 된다. X. 전압계로 전압을 측정할 때 맨 위에 있는 눈금을 읽는다. 꼭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단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읽는 거죠? 무조건 위에 읽는 거 아니지. 자, 스텝 3. 펌프는 전지에 해당하고, 밸브 스위치, 물의 흐름은 전류에 해당하고, 물의 높이차나 수압은 전압에 해당하고, 물레방아는 이제 전구에 해당하는 거고요. 수도관은 전선에 해당한다. 자, 단자가 500mA에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500에서 따라가셔서 얼마야? 100mA. 근데 이거를 0.1A로 고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메 법칙에 넣을 때는 암페어 단위로 넣어야 돼요. 자, 밑에는 답이구나. 뭐 다 맞았겠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오메 법칙도 해보겠습니다.